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박수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박수 치신 분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번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제가 맡은 강의가 마케팅 플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처음 사업 결정을 할 때 회사도 좋았고 제품도 좋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수익 구조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회사,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도 해봤던 경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나 수익 구조 상에 있어서 어떤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고 애터미 수익 구조를 보면서 야, 이 수익 구조가 변하지만 않는다면 이 제품 가지고 나는 돈 벌 수 있겠다 뿐만 아니고 내가 번 돈에 대한 자부심 또한 가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수익 구조가 좋아서 가장 좋아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돼서 애터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올해가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능히 1등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국내 기업에서 크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다른 처음 시작하는 회사라든가 주변 회사들에서 애터미를 자꾸 얘기를 해요. 너네 회사는 수익 구조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어찌됐든 네트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애터미 회원들을 자꾸 현혹시키는 어떤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 해서 저희 회사의 수익 구조가 얼마만큼이나 잘 만들어져 있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정 직급 이상 성공하신 분들에게 얼마만큼 초기 사업에 유리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혹시 처음 해보신 분 내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애터미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예. 절반 정도가 애터미를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품이에요. 이유 없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내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주력 상품이 아닌 회사는 무조건 망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드시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자체가 주력 상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반드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주력 상품이 구성이 돼야만이 오래 갈 수가 있고 생존할 수가 있다. 근데 집에서 꼭 필요한 제품인데 그 품질 또한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면 경쟁력은 극대화될 수가 있다. 이런 상품군을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것도 되지 않고 마케팅만, 수익 구조만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만 놓고 없어져 버린 회사가 이미 수천 수만 개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제품, 좋은 경영 이념, 좋은 회사가 기본이지만 설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익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수익 구조는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받아가는 수입, 보상, 체제 이런 부분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익 구조를 보면 참 많이도 변했어요. 가장 먼저 나왔던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 체계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이 있었어요. 이 방식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먼저 출발했던 1세대 처음 시작했던 해외 회사에서 가장 먼저 선택했던 방식인데,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내가 어느 회사를 상대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처럼 사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내가 소개하신 분들을 전부 이렇게 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소개하신 분이 일정 매출 이상이 성장이 되면 나로부터 독립했다, 떨어져서 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 그룹을 또 열심히 후원하고 해서 몇 개의 라인을 나로부터 독립시켰느냐가 내 수입의 크기하고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고 슈퍼맨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많은 소득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극대화의 소득, 무한대의 소득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입니다.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회사는 어떤 경우든 간에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만 지급하면 되다 보니까 안정적이에요. 회사가 가장 안정적인 마케팅이에요. 근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굉장히 느려요. 처음에는 거의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돼요. 해서 일정 단계 이상 직급이 되면은 소득이 되기 시작을 하고 아주 많은 그룹을 독립을 시키면 엄청난 소득도 가져갈 수 있는, 능력껏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암웨이라든가 뉴스킹이라든가 허벌라이프 같은 회사들, 이게 전부 다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인데 너무 어렵다, 힘들다 하는 부분이고, 나로부터 독립하다 보면 나와 동급이 돼요.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나보다도 많은 그룹을 독립을 시키게 되면 나하고는 거의 마진이 없어져 버리는, 내가 추천한 사람인데도 나와는 상관없어져 버리는 그룹이 되다 보니까 일정 단계 이상이 성장이 되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는 구조를 갖추는 그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이에요. 요즘 들어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생회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매트릭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현재 한국에서는 그 어떤 회사도 저 방식을 쓰진 않아요. 저 매트릭스 방법을 쓰는 회사는 금융 피라미드 방식이나 인터넷 다단계 회사에서 가끔 쓰고는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전혀 쓰지 않고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두 라인을 가지고 9단계까지 조직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매트릭스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꽉 짜여져서 몇 명까지만 조직을 만들겠다라고 한계를 지어놓은 마케팅 플랜이 매트릭스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융 피라미드라든가 내지는 인터넷 다단계 이쪽에서 잠깐 썼던 부분이고, 어떤 회사든 간에 매트릭스 방법은 전혀 쓰지 않고 있는 방법이다. 세 번째가 유니레벨 방식이다. 이 유니레벨 방식이 아마 사업자에게는 가장 불리한 방식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니레벨 방식이라는 것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라인을 만들고 이 라인의 개수만큼 밑에 몇 대까지 3개 라인을 만들어서 일정 매출을 올리면 4대까지, 네 번째를 하면 5대, 여섯 번째를 하면 6대, 일곱 번째를 하면 8대,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드는 거에 비례해서 뎁스로 단계를 더 주겠다 해서 8단계에다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점점 약해서 1단계 내려가면 0.25 내지는 0.5%의 퍼센테이지만 주겠다 해서 깊이를 많이 만들고 옆으로 많이 만들었을 때 정해져 있는 마진을 당신께 주겠다, 레벨에 맞춰서 당신께 수당을 주겠다 해서 이 유니레벨 방식도 브레이크어웨이 방식만큼이나 회사에서는 안정적인데 사업자한테는 가장 불리한 방식이죠. 현재 국내에 있는 회사 중에 사업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유니레벨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ACN이라는 회사 있죠. 통신을 가지고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인데 그 회사가 유니레벨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통신 상품이 본격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화장품이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사람이 가입비를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 캡 보너스라고 해갖고 43만 원 정도를 떼서 단계별로 나눠 먹기식 하는 그 유니레벨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들은 지금 현재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에서 선택하기에는 조금은 사업자한테 호응도가 떨어져요. 그 다음 단계가 바이너리 방식이다. 두 라인만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바이너리 구조고, 이 바이너리 구조는 92년도에 처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회사는 아마 바이너리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마케팅 플랜의 구조를 가지든 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회사 총 매출의 35%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수익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고 어떤 만큼을 지급을 하든 간에 수당 지급의 전체 합이 매출액의 35%를 넘으면 불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너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출이 올라왔을 때 어떤 이름으로 수당 제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느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추천 수당을 선택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추천 수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사업을 하고 누군가 A라는 사람을 직접 소개했을 때
다른 데서 소개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소개했을 때 이분이 올린 매출액에 예를 들어 5%, 10%, 많게는 20%까지도 주는 회사가 있다. 이게 추천수당이에요. 근데 이 추천수당은 소개하신 분 한 분에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추천수당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소개를 하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고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들어서 내가 모르는 대다수의 소비자 집단에서 올라오는 매출을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안정적인 소득을 주기 위한 총 퍼센테이지가 35%. 근데 한 명에게 주는 수당이 10%를 마이너스를 하면 25%를 가지고 전체 수당을 만들기가 참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데 그 효과는 많이 떨어진다. 반대로 순수 방판과 비교했을 때는 마진이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이 매출을 올렸을 때 순수 방판 같은 경우는 많게는 50%, 60%까지 마진이 있어요. 평균 30% 마진이 있어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월등히 떨어지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 역할도 못하게 하는 퍼센테이지만 많이 차지하는 이 추천수당은 많은 회사에서 선택을 별로 안 해요. 특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회사에서 처음 새롭게 시작하면서 추천수당을 만들어가지고 현혹하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들로 쓰는 경우가 의외로 있는데 애터미에서는 이 추천수당은 없다.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추천수당을 있는 회사를 대부분이 보면은 가입비가 있는 회사가 이게 굉장히 강해요. 회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50만 원, 100만 원 정해져 있는 가입비가 없다 손치더라도 일정 수당을 받기 위해서 레벨을 만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일시에 긁게 하면 좀 더 나은 조건을 주겠다라는 가입비 형식의 조건들을 거는 회사에서 추천수당을 거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수당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할에 비해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많고 그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애터미는 선택하지 않았다. 두 번째가 후원수당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세 번째가 직급수당. 네 번째가 승급 프로모션. 다섯 번째 해외여행. 여섯 번째 센터 지원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당 체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를 들어서 추천 매칭, 매칭 보너스도 가질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당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종목을 넣을 수는 있는데 어떤 종목을 사용하든 간에 3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애터미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많은 종목을,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 명목을 가질 수는 있는데 애터미를 창업하신 박한길 회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조건 중에서 애터미에서 수당 체계를 짜는데 어떻게 짰느냐? 그 과정에 있어서 참 잘 짜셨다. 왜 그렇게 잘 짜셨을까?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회장님의 양력을 처음에 들어보시면 1999년도에 한국 리더스 클럽의 초대 회장을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1999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각 회사에서 모여서 리더스 클럽을 형성을 했어요. 그 회사는 유니레벨 마케팅, 바이너리 마케팅 내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거의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해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더 선순환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성공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거기에 초대 회장직을 하시면서 바이너리라든가 매트릭스, 유니레벨 바이너리를 통해서 성공하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플랜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가장 잘 알고 이 플랜 애터미를 짜셨다 하면서 처음에 마케팅을 직접 쌓으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빠른 속도로 정착할 수 있는 플랜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최고 직급이나 성공자 레벨에 갔을 때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정된 소득을 갖추면서 노후가 끝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처음에 너무 많이 준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자들을 놓고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이제 좀 될까 싶은데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또한 처음에 내가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열심히 진행하는 과정에 내가 소개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정 단계 이상이 되니까 회사에서 수당 체계를 자꾸만 바꿔요. 100을 주겠다라고 해서 매력적이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소개하신 분이 오니까 70을 주겠대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50으로 주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투자한 상태에서 내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꾸만 수당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떠나가게 하는, 그러면서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은 없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후원 수당을 공유로 정했습니다. 후원 수당은 있어요. 추천 수당은 없지만 후원 수당의 저희 마케팅은 공유 마케팅이에요. 애터미도 라인은 두 라인으로 만듭니다. 바이너리 구조니까. 추천이 없다 보니까 추천 계보도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품을 쓰고 소개하신 분들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제품의 PV가 발생이 되면 그 PV의 합이 30만 PV가 됐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15점을 주겠다. 그래서 1월 11일 오늘 날짜로 내가 30만이 됐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늘 날짜로 본인은 15점이라는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게 되고 1월 11일 날짜에 전 세계 애터미 매출액의 중에서 후원 수당 몫으로 나온 걸로 나눕니다. PV의 44%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 수당을 갖는다. 이게 이제 공유 마케팅이에요. 이 공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퍼센테이지를 놓고 수당을 받을 자격 조건의 점수로 나누다 보니 과부하가 없다. 애터미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있냐면은 퍼센테이지 마케팅을 하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조건이 되면 확정적으로 몇 퍼센트를 주겠다. 그래서 후원 수당을 가지고 직급 수당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요즘 국내에 있는 다른 회사 중에서 애터미가 거의 1등이에요. 국내 기업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작하는 기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인을 처음에 만들 때 애터미가 수당을 적게 준다. 우리 회사가 훨씬 많이 준다.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면서 애터미의 수당 지급률에 대해서 17%에서 25% 정도뿐이 안 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가고 센터 지원금에 너무 많은 퍼센테이지가 주니까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의 지급률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17% 내지는 25%뿐이 주지 않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저희 사업자분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산되어 있는 저희 회사 후원수당 지급률을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보시면 정산이 끝난 2017년도에 후원수당이 23.91%가 후원수당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 직급수당이 7.34%, 교육수당이 센터 지원금이 2.1%, 프로모션이 1.46%, 그 다음에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0.1%. 이렇게 해가지고 총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비율이 34.47% 정도가 현금으로 지급됐어요. 35%를 못 넘는 부분에 있어서 총 수당 지급률이 34.89%로 아마 국내 기업 중에서는 1위예요. 애터미가 17%뿐이 안 준다라고 말하는 G5 회사는요, 그 회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그 지급한 거 보니까 84.87%보다 적어요. 총 지급률이요.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유 마케팅을 써요. 그러니까 과부하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다. 근데 애터미하고 계속해서 우리 사업자분들에게 애터미는 덜 준다, 우리가 많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몇 프로를 주냐면요, 소실적 기준해서 12%를 준대요. 그러면 현재 15점을 받으면 회사 전체 매출액 11일자로 봤을 때 1점당 약 15점이면 어느 정도 나온 줄 아세요? 요즘에? 한 7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나오죠? 15점이면요. 근데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가 안 됐을 때는 이 소실적 기준의 30만이 최소한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다음 날로 누적시켜줘요. 그래서 15점이면 약 7만 원인데 그 회사 G사 같은 경우에는요, 12%를 하면 소실적의 12%면요 3만 6천 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30만 PB가 될 때까지는 누적을 다 시켜준 과정에 7만 원을 받아요. 소실적 기준에 약 한 23% 정도를 수당으로 받아가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 12%예요.
이게 되지만, 하지만 이건 확정이죠. 근데 저희는 공유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첫 수당을 받는 후원 수당에 있어서는 이 회사보다도 저희가 2배 이상 많죠. 수당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70만 소비자가 늘어서 70만 PB가 되면 30점을 받습니다. 14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70만이 되더라도 똑같이 12%를 받아요. 12%를 받으니까 8만 4천 원. 이때까지도 저희가 훨씬 많죠. 소비자가 더 늘어가지고 하루에 150만 PB가 됐을 경우에는 60점. 60점이면은 28만 원. 그래서 근데 12%를 보면 150에 12% 하면 얼마예요? 한 18만 원 정도. 12% 하면요. 240만 PB가 되면 90점. 90점 하면은 42만 원. 근데 12% 하면은 24만 원에다 한 7만 원 정도? 이때까지가 아마 초기 사업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죠? 그래서 회장님이 처음 마케팅을 짜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사업자를 모시고 오는, 나처럼 사업할 사람을 반드시 모시고 오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이 정말로 필요한 제품이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의해서 소비자 집단에 의해서 후원 수당을 받는데 추천과 상관없이 초기 사업자들의 지급률은 애터미가 아직까지 나와 있는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어떤 회사보다도 초기 사업자한테 주는 비율은 애터미가 최고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플랜을 들었을 때 펀드보다도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지급률이 펀드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600만 PB 대 600만 PB예요. 150점. 150점을 줘요. 150점을 주면은 얼마 정도 나오면 한 70만 원 정도? 그런데 12% 하면 여기는 78만 원을 줘요, 이제. 72만 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천만 PB 대 2천만 PB면은 250점을 주니까 한 120만 원 정도 되는데 12% 하니까 240만 원을 줘요. 5천만 PB 대 5천만 PB면 300점, 약 한 140만 원 정도를 주는데 12% 하면은 600만 원을 줘요. 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일정 단계 이상 올라가면 이 확정 퍼센테이지가 훨씬 수당은 많이 주죠. 그래서 이만큼 똑같은 상황에서 애터미에서 이만큼 한 걸 갖다가 우리 G사로 옮기면 우리는 추천 수당도 주고 이만큼 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터미가 훨씬 덜 주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초기 사업자 지급률에 있어서는 애터미가 훨씬 강하다.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후레쉬를 안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소실적이 30만이고 대실적이 70만이다. 그러면은 3만 6천 원을 주고 40만을 그대로 놔주겠다. 다음날 누적시켜주겠다. 후레쉬를 안 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후레쉬를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게 훨씬 좋죠. 후레쉬는 없는 게 좋아요. 대신 이 회사에서 후레쉬가 없다라는 조건으로 과부하만 없으면 최상이다. 애터미도 후레쉬를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안 시키는 대신에 30점, 15점에 7만 원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후레쉬를 안 시키는 대신에 15점을 받았는데 2만 원 주겠다. 그러면은 후레쉬 시키고 7만 원 받아요? 안 시키고 2만 원 받아요? 7만 원 받는 게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이 회사 후레쉬를 안 시켰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애터미는 이게 극점이에요. 5천만 대 5천만 PB가 아무리 많은 매출이 올라오더라도 5천만 PB 이상의 1억 PB가 나와도 300점 이상은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후원수당의 극점은 300점이 극점이에요. 그 말은 30만 대 30만 대 예를 들어 60만 하면 30만 PB가 후레쉬가 되겠죠. 근데 5천만 대 2천만 사이에 3천만 PB에 있어서 2천만 대 5천만이면 2천만 대 2천만 3천만 PB를 상위 직급에 다 후레쉬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위에서 후레쉬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위 이 직급자에서 후레쉬를 시키는 게 하위의 공유를 점수를 맞춰주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5천만 대 5천만을 받고 있는 최상위 직급자가 비전이 없느냐? 후원수당으로 1년에 한 달에 한 4천만 원 정도 받으면 적어요, 많아요? 괜찮아요. 후원수당으로 1억씩 받을 필요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됐을 때는 받고 싶지만은 상위 직급자들 1억씩 가져간다면 약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 회사의 극점이 주 2,50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소실적 기준에 3억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실적 매출액이 3억 PV면은 12% 하면은 아니구나. 2억 5천. 2억 5천 PV면 2,500만 원을 받겠죠. 소실적 기준에. 그러면 12%가 풀려요. 후레쉬가 아예 없어요, 이 회사는요. 후레쉬가 없다라고 현혹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후레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소실적에 1억 2,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2명이 있을 것이다. 소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12%가 풀린다. 그러면 약 1억 6,250만 PV를 받는 4명이 12%를 가져간다. 뭐 3,200만 PV에 8명이 12%를 가져간다. 1,600만 PV를 가져가는 16명이 12%를 가져간다. 800만 PV의 소실적을 가지고 있는 32명이 12%를 가져간다. 400만 PV를 가지고 있는 64명이 12%를 가져간다. 200만 PV를 가지고 있는 128명이 12%를 가져간다. 100만 PV를 가지고 있는 256명이 12%를 가져간다. 50만 PV를 가지고 있는 512명이 12%를 가져간다. 25만 PV를 가지고 있는 천공 24명이 12%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12만 5천 PV를 가지고 있는 2천공 48명이 12%를 가져간다. 후레쉬가 없으니까 이건 누구나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에 12% 하면 12% 하면 대신 매출액 대비 PV는 50%를 잡아준대요. 저희도 거의 50%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가지고는 6%니까 약 72%가 후원수당으로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랜은 회장님께서 걱정하셨던 처음에는 주겠다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회원이 늘어서 일정 단계가 지나니까 마케팅을 수정하는, 그러면서 자꾸 말을 바꾸게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마케팅이 바뀌어서 어디에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오늘 사업 설명을 하려면 본사에다 전화해 봐야 돼. 어제 바뀐 거 빨리 이야기해줘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과부하에 의해서 수당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다. 대놓고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과부하가 오면 일정 직급 이상부터 캡을 씌우겠다고 그런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바꾸겠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했을 때하고 내가 소개하신 분들이 왔을 때하고 내가 느낀 만큼의 비전을 느껴야 그게 영속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이니까 나는 벌었는데 늦게 오신 분은 적어도 벌 것이다.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이제 후원수당인데 이 퍼센테이지를 확정시켜주는 마케팅은 좋긴 한데 과부하를 없애려면 퍼센테이지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초기에 비전이 안 돼요. 또한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해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이 마케팅은요, 회사에서는 이 마케팅을 짤 수가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짠다면요, 퍼센테이지 마케팅이면은 굉장히 낮춰서 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겠죠. 회사의 입장이라면은 영속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는 마케팅을 짜기 위해서는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공유 마케팅이 저는 훨씬 좋다. 앵가만 안 떨어진다면. 하다가 말 바꿀 일 없고 수당책이 바뀔 일은 없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저희 화장품 대표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누구나 다 쓴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데 내 밑에 나처럼 사업하는 사람 없이 돈 받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회사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애터미가 처음이에요. 애터미는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 찾으러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싸고 좋으니까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얘기도 하지 말고 써봐.
그렇게 제품 쓰는 소비자들만 만들면요, 안정된 소득은 일단 가져간다. 이때까지가 초기 사업자인데 초기 사업자한테 지급해주는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5천만 PB면은 30만 PB에 대비해가지고 몇 배예요? 몇 배예요? 100 몇십 배예요. 근데 수당 점수는 20배 분이 안 줘요. 5천만 대 5천만 PB가 받아가는 이 돈은 30만 대 30만이 받아가는 사람의 20명 것을 한 명이 받아간다. 매출은 몇 배인데? 200배인데. 매출은 200배인데 수당은 20배만 줘요. 이 회사는요, 극점을 갖는 한 명이 2048명이 받는 초기 처음 받는 수당과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한 명이 받아가는 수당이 첫 수당 2048명이 받는 수당이나 이 한 사람이 받는 수당이나 같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게 과부하만 없다면은 내가 능력만 있으면 자신 있다. 슈퍼맨과 같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은 이게 나을 수도 있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애터미가 100번 좋아요. 제 매출을 갖다가 똑같이 집어넣어 놓으면요, 이 회사 게 훨씬 많죠. 대신 이 회사에서도 애터미 제품 쓰듯이 내 고객이 다 써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애터미라는 회사가 초기 사업자의 안정성, 그 다음에 생존을 위한 영속성, 제품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상위 직급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비전, 이것 또한 다 갖추고 있는 후원수당에 있어서는 최고의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추천수당이 없으니까, 여기는 있으니까 얘가 훨씬 낫다. 근데 그 추천수당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네트워크의 본연의 연금성과 같은 인세와 같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 한 명에게만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후원수당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 매칭 보너스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건 쓰지를 않았어요. 이 회사에서는 추천 매칭 보너스라는 걸 주는데 그건 어떤 수당이냐면, 추천 매칭 보너스를 선택한 회사는 후원 수당을 확실히 줄여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직접 소개하시는 분들을 얼마만큼 독립시켜냈느냐가,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소개하는 게 일을 많이 한 거 맞죠?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소개하신 분들이 일정 이상의 매출고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도 해주고 도와주는 게 내가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이너리 구조에서 추천 매칭이 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두 라인의 그룹만 형성하지만 내가 여러 명을 추천을 해서 내가 추천한 사람이 군데군데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형성된 내가 추천한 사람은 별도로 추천 계보도를 따로 그리는 거다. 추천 계보도로. 그래서 내가 추천하신 분이 후원수당을 받으면 그 후원수당의 일정 부분을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추천 매칭이 있다는 소리는 네트워크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많은 사람을 소개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분이 받는 돈에 대해서 내가 100% 받는다. 이게 추천 매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소개를 못하는 사람은 추천 매칭이 있으면은 그건 꽝이에요. 추천 매칭도 많이 주고 후원수당도 많이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천 매칭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후원수당은 맥스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었어요. 한국에. 후원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00만 원이다. 이 후원수당은 네가 소개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네가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후원수당을 300만 원 받으면 당신께 300만 원을 똑같이 매칭으로 주겠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대로 수당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을 많이 해라. 사람을 추천만 했다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후원수당이 들어가게 도와줘서 그분이 받는 돈의 100%를 너에게 주겠다. 이것 또한 능력 있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추천 매칭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당신이 있으면
당신이 한 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받는 수당의 30%를 내가 받는다.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15%를 내가 받는다.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있으면 5%, 10%를 받고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있으면 5%를 받는다. 뭐 1대 30%, 2대 15%, 3대 10%, 4대 5%. 한 사람만 소개해 놔도 계속해서 이렇게 주겠다. 이게 매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분들이 수당을 받았을 때 얘기예요. 맞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어렵게 등록을 했어.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거지로 200만 원, 200만 원의 카드를 끊어가지고 100만 PB, 100만 PB라는 50% PB 잡아주니까 해서 100만 PB에 12%, 12만 원을 내가 후원 수당을 받았어. 매칭으로 보니까 내 위에 나를 소개한 사람한테 4만 원을 매칭을 내가 올려주고 있어요. 그 위에 사람한테 15%니까 17,000원을 올려주고 있어. 그 위에 사람한테 12,000원을 올려주고 있어. 그 위에 4대 스폰서한테 6,000원을 올려주고 있어. 이게 매칭이에요. 내가 받는 것은 추천한 사람이 후원 수당을 받았을 때 얘기고, 당장은 내가 받을 때마다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추천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내가 추천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내가 추천을 했는데 A 밑에 B를 내가 추천을 했어요. 내가 추천을 해갖고 추천을 내가 가져가니까 이분이 A씨한테 바로 밑에 있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B가 뭐라고 그러느냐? A가 B한테 너 그 스폰서한테 가서 도와주라 그래라. 네가 수당 받아봤자 나한테는 마진도 없고 요리 다 올라가는데 내가 왜 도와줘? 이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예를 들어서 후원 수당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단계가 쭉 내려가서 이 사람이 이것도 괜찮아요. 이 사람이 스폰서님 내가 이 사람을 꼭 후원을 해야 되겠는데 스폰서님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곰곰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여기 달아줘봤자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만 수당이고 나한테는 수당이 안 와. 내가 왜 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매칭이 자꾸만 부딪혀요. 이걸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든 어쩌든 내리로 추천을 줄 수밖에 없다. 추천 매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취지라든가 역할이 일을 많이 한 사람한테 극대화 소득을 주겠다라는 추천 매칭의 취지는 좋으나 조직 관계상에 있어서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해서 회장님께서는 추천 매칭을 선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요. 위로만 올려주는 게 약이 오르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내가 후원 수당을 받으면 추천 매칭이 100%다 그러면 위로 50%, 내가 밑으로 50%를 추천 매칭을 위알로 주는 마케팅도 나왔었어요. 50%는 위로 주고 50%는 밑으로 주겠다. 내가 추천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A, B가 돼가지고 일정 단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매칭을 다운 매칭도 해주겠다. 업 매칭도 해주지 마. 이미 다 실패했다. 안정적으로. 원리대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추천 매칭은 애터미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있어요. 직급수당은 매달 1일부터 15일, 16일부터 말일까지 본인이 좌우 라인에 소비자를 만들어서 후원수당은 30만 대 30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누적입니다. 하지만 직급수당은 세일즈 마스터라는 첫 번째 직급만 아시면 돼요. 세일즈 마스터는 1일부터 15일까지 좌측에 250만 PV, 우측에 250만 PV를 달성하면 본인은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50만 PV를 달성하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그러니까 직급 수당에 배정되어 있는 총 재원의 50%를 세일즈 마스터끼리만 나눠 갔습니다. 이게 보름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직급 수당인데 스폰서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추천한 사람이 좌측과 우측에 250만 PB가 됐을 때는 후원 수당, 세일즈 마스터 수당을 합쳐서 보름에
약 100만 원 정도, 한 달이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는 이 그룹을 만드는 거. 이 직급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단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목표 의식이 굉장히 뚜렷해진다. 그냥 후원수당만 다 주면은 그게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근데 뭔가 단계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함께 팀워크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근데 스폰서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세일즈 마스터가 되느냐,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국가든 다 상관없다. 애터미가 진출되어 있는 13개 국가 내지는 내가 추천을 했든 안 했든 어느 국가 어떤 사람이 나오더라도 세일즈 마스터를 탄생시키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스폰서는 위로 직급이 올라간다. 근데 첫 번째 직급, 초보자들이 만들어내는 이 직급에 모든 직급 수당의 50%를 거기에다 부어놨어요. 그 다음에 세일즈 마스터를 좌측에 2명, 우측에 2명을 만들면 다음 직급. 팀장 직급,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2명 만들면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는 거고. 이런 직급 수당이 몇 프로를 풀어놨냐면, 보여주시면요. 약 7% 정도가 좀 넘은 것 같아요. 직급 수당이, 퍼센테이지가요. 예. 직급 수당이 약 7.34%. 그래서 저희 회사의 주력 수당은 후원 수당이고, 후원 수당이 가장 큰 수당이에요. 저 후원 수당은 소비자 집단을 누가 얼마만큼 만드냐예요. 하위에 직급자가 없다더라도 후원 수당을 다 받을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후원 수당이 최고 많은 수당인데 그 후원 수당의 거의 대부분은 초기 사업자들한테 다 맞춰놨다. 그 다음에 직급 수당이 약 7% 정도, 7.34%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50%가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에 있는데 여기까지가 사업의 초보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승급 프로모션. 승급 프로모션은요, 애터미 하는 사람 사업하다 보니까 임페리얼 마스터 탄생돼가지고 지게차로 10억 떠주는 거 있죠? 그거 보고, 야, 정말 좋다. 이거 느끼신 분 계시죠? 근데 그 금액이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너무나 작은 돈이에요. 회장님께서 예전에 그러셨어요. 지게차로 현금으로 10억을 떠서 주면 여기저기 홍보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머리는 모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머리다. 그 금액이요, 다른 회사에서 봤을 때 10억 현금 프로모션 1조에 0.1%뿐이 안 돼요. 다른 회사에서 맡던 여행 프로모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여행 프로모션 0.1%. 이 0.1%, 그 작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줄 수 있는 비전은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마케팅 플랜은 굉장히 승급 프로모션 또한 잘 되어 있다. 해외여행 프로그램. 여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행 프로모션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막 문제들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족끼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부분에 가장 좋은 게 여행이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사업을 하셨던 사업자들끼리만의 여행이 아니라 모든 여행은 직계 가족과 함께 보내준다. 해가지고 국장 이상, 그러니까 샤론 로즈 마스터 이상 됐을 경우에 해외여행의 다시 한번 사업을 다잡는 어떤 좋은 어떤 계기로 있어서 해외여행 프로그램은 모든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를 헐뜯고 있고 그냥 정상적인 있는 얘기, 사실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거짓말을 시키는, 그러면서 애터미는 안 주는데 우리가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대로 얘기해 보면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게 다 있었어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승급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전부 다 있었는데 없앴어요. 해외여행도 안 주겠다. 승급 프로모션도 2억까지 잡아놨다가 2천만 원을 줄이겠다. 그 주의사라는 회사예요. 그 다음에 추천 매칭도 처음에는 한 사람만 초대하고 이 사람이 받기만 하면 무조건 받는다. 그 회사 마케팅 플랜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딸랑 한 사람 돼 있다. 나. 근데 내가
극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받는 수당이 3천만 원이다. 매칭으로 받는 수당이.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회사에 압이 차왔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지금부터는 1대 매칭을 받으려면 매주 이쪽에 20만 원어치를 자기가 사야 돼요. 2대를 받으려면 40만 원어치를 사야 돼요. 매주. 처음에는 없었던 게 나중에는 생겼다. 그나마 있었던 것도 없앴다. 이 말은 이 퍼센테이지 확장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과부하에 부딪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없애고 그나마 주고 있는 것을 처음과 다르게 뭔가 조건을 자꾸 걸어서 안 주려고 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들을 제가 보면서 애터미 마케팅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추천수당 없습니다. 후원수당은 공유로 한다. 공유는 일단 안심이 되는 게 뭐냐? 과부하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도 된다. 대신 문제가 뭐냐? 공유 금액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30만, 15점을 받아냈는데 10,000원 주겠다, 20,000원 주겠다 이러면은 사업적으로는 매력이 없어요. 제품은 좋으니까 계속 쓰죠. 하지만 소비자 집단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제품이 소비자들에 의해서 선택되다 보니까 이 공유 마케팅이 최고의 장점으로 나와 있죠. 공유 마케팅이 실패했던 것은 가입비가 있던 회사에서 공유 마케팅을 선택했던 회사는 100%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생활 필수품이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메시지 제품을 가지고는 이게 맞다. 이게. 그 다음에 직급수당은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단계 목표를 이루어서 뭔가 목표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승급 프로모션은 아주 작은 퍼센테이지지만 많은 사람한테 큰 비전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최고의 프로모션이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센터 지원금 같은 경우도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 제품은 회사에서 직접 거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센터에서 그 센터 소속에 올라오는 매출액의 6%, PV의 6%, 그러니까 약간 2%가 좀 넘는 것 같아요. 2% 정도를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센터 지원금으로 주는 마케팅. 이 마케팅이 애터미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마케팅보다도 최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경영진이라든가 제품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회사의 마케팅을 누가 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애터미 마케팅은 박한길 회장님이 직접 짰습니다. 그분의 양력을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기 사업자, 성공자의 위치, 회사가 갖춰야 될 생존을 위한 중간에 변화되는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장 심플하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균형 잡히게 잘 만들어놨다. 저는 이게 좋아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이 마케팅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내지는 오늘 석세스에 참석하신 분들 애터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안정된 소득과 함께 2019년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